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좀 전에 광고비하고 그 다음에 매출, 판매액에는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원빈 썼다 그러면은 잘 팔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할수록 인과관계가 있다, 보편 타당하게 그렇게 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광고비를 내가 지금 10억을 쓰고 있는데 20억을 썼을 때 얼마 정도 판매액이 늘어날까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럴 때 회귀 분석은 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계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함수적인 관계성. 그래서 어떠한 수학적 모델을 가정하고 이 모델을 측정된 변수들의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함수를 만들어서 내가 x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뭐가 될 건지를 예측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키와 아들 키의 관계, 프로세스 온도가 미치는 제품의 강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순회귀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일단 두 개예요. x 독립변수, y 종속변수. 그 다음에 식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직선의 식이죠.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인 거죠. 근데 회귀식에서는 저렇게 써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베타 1은 뭘까요? 우리 a를 뭐라고 그래요? a를 뭐라고 그래요? 직선의 식에서 a 뭐라고 그래요? y는 3x 플러스 2다. 이 3을 뭐라 그래요? 기울기지, 기울기. 답을 말하고 싶어서. 기울기. 얘는 뭐라 그래요? 중학교 때. 얘는 y의 절편이라 그러죠. 그런 용어 처음 들었어요? 이거 y의 절편. 근데 이제 이런 용어는 안 쓰고요. 그래서 요렇게 써요. 그래서 베타 1이 이제 기울기인 거고요. 얘가 이제 y 절편의 형태를 띠고요. 끝에 뭐가 있냐면 오차항이 있어요. 오차항. 왜냐면 왜 오차항이 있을까요? 오차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직선이죠. 이렇게 직선인 거예요. 직선. 근데 오차항이 있다는 얘기는 y 값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거잖아요. 근데 점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에 있지 않잖아요. 오차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식의 모델은 요걸 따를 거다. 그랬을 때 오차항은 항상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저번 주에 했던 분산 분석을 한 거예요. 회귀식에 대한 분산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 회귀식이 이 점들하고의 변동을 총 변동하고 이 잔차에 의한 변동과 회귀식에 의한 변동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얘가. 그래서 총 변동 중에 회귀식에 의한 변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돼요? 이 식의 요거에 의해서 이 식을 잘 설명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회귀식이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을까요? 잘 맞겠죠. 근데 오차항에 의한 변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맞겠죠. 점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요 검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구해요. 뭐냐면 상관계수의 제곱. 다른 용어로 뭐냐면 얘를 결정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계수. 그냥 아까 우리 상관계수가 만약 보세요. 여기가 0.85301이었잖아요. 요거 제곱하면 0.727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상관계수 구한 거 그거를 제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그냥 결정계수가 된다고요. 결정계수. 그래서 식을 구하려면 이렇게도 구하기도 해요. 그럼 결정계수는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질까요? 상관계수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 R 제곱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갖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시기 이 점들을 몇 퍼센트 정도 설명하느냐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그 식이 한 설명하는 비율이 한 72% 정도 돼요. 나머지 한 30%는 이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차니까. 그럼 결정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식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수 있겠죠. 이게 높을수록 좋은 식이에요, 높을수록. 예를 들면 아까처럼 요거는 결정계수 얼마일까요? 1에 가깝겠죠. 1이죠, 1. 그러니까 식이 무조건 이건 정확하죠. 6 넘으면 뭐가 나와요? 6과 30. 당연히 30 나오게. 예를 들면 요게 지금 아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6을 넣으면 얘는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0밖에 못 나오죠. 예측이 딱 직선식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결정계수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결정계수가 0.7 이상이면 굉장히 인과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것도 뭐 반드시 0.5가 나왔다고 그래서 못 쓰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해요. 이 회귀식을 쓸 수 있냐, 쓸 수 없냐에 대한 가설 검정을 미니탭에서 이제 결과로 보여주죠.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식은.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 광고비 했던 거 한번 그려볼게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까 산점도 그렸죠? 자, 그렸어요. 복사해서 자, 이게 산점도예요. 자, 어떤 직선이 저 점들을 제일 잘 설명할까요? 응? 어떤 직선이? 응?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대충 선을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 점들을 잘 설명하려면. 이렇게? 네. 그죠? 네. 이게 적당해요? 이거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어떻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학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어떤 선이 저 점들을 제일 잘 설명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을 걷을 때, 선이 하나 존재할 거 아니에요, 직선의 선이. 그랬을 때, 이 점들로부터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있을 거고요. 있겠죠? 모든 점들이 이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뭐와 같은 존재냐면 고무줄처럼 생겼다고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선이 하나 존재하지 않겠냐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되면 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선을 잘 그리면 어떤 선이 존재한다? 점들로부터 거리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 식이 하나 존재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식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막 분석을 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최소자승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는 그거를 막 시험 봐요. 야, 최소자승법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식 만들고 미분해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식을 A는 뭐고 B는 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뭐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요 식만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만드는 건 여러분 계산기에 있다 없다? 계산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에도 있고요. 자, 아까 요건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 얘는 뭐다? y절편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구해줘요. 바로. 자, 기울기 영어 뭐예요? 그렇죠. 슬루프. 우리 스키 탈 때 슬루프 y 여기서 x, y 중요해요. y, x 하고 엔터 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울기가 1.98. 얘가 얼마다? 1.98. 기울기 구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방법으로 구했다고요?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거예요. 이 안에 그 방식을 녹여놨어요. 아까 콜로레이션 하듯이. 그 다음에 y절편. 여기 있죠. 주어진 xy에 의거한 선형회기식의 y절편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인터셉트 마찬가지로 y, x 하고 엔터 쳐주면 뭘 구했어요? 인터셉트 예, 베타 제로 2.2515 그죠? 그럼 식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죠. y는 1.98x 플러스 2.2515. 자, 그러면 광고비를 만약 20을 투자를 하면 판매액은 얼마가 될까요? 는 곱하기 20 플러스 20 플러스 인터셉트 이렇게 되겠죠. y는 ax 플러스 b니까.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는 식은 구했고 x가 20일 때는 얼마가 될 거냐 이거지. 딱 쳐보면 만약 그게 맞다면 쳐보면 한 41억 정도 판매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추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반드시 41억 안 돼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를 모르더라도 얼추 저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식을 안 구해도 이렇게 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바뀌었네요. 그죠? x, y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해야 돼요. 회귀 분석은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 보면 y가 판매액 x가 광고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선을 쭉 그어보면 여기 x가 20이 될 때 y가 얼마가 되는지가 얼추 나올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것도 한 번에 해줘요. 워낙 얘는 그 논리적으로 명확한 거라서 그래프의 산점도 가보면 회기식 표시도 있어요. 바로 그냥 선을 그어줘요. 판매, 광고비, 확인. 그냥 그려줘 버려. 근데 식은 표시가 안 됐죠. 어떤 식이 됐는지. 그걸 하려면 통계 분석에 아주 착하게 회기 분석이라고도 돼 있죠. 그죠? 거기 가서 적합도 그림, 반응은 판매, 광고비, 선형. 그래프는 뭐 다른 거는 뭐 해놓고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그려줘 버려요. XY만 집어넣고 돌리면 산점도와 회기식까지 그리고 위에 뭐까지 줘요? 판매. 요거 아까 우리가 슬로프하고 인터셉트로 구한 1.98하고 2.252까지 여기 줘버리죠. 그죠? 얘는 워낙 그 다음에 뭐도 줬어요? R제곱 72.8%도 줘버리죠. 엑셀에서 아까 구한 게 얼마였어요? 요거 아까 제곱한 거 했었잖아요.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2.76 얼마 나왔잖아요. 결정계수니까 얘가. 근데 그 모든 거를 요 메뉴 하나에서 다 주죠. 점 찍어주죠. 선 그려주죠. 식 주죠. 그 다음에 R제곱 결정계수까지 구해줘 버리죠.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서 그냥 회기 분석은 끝났죠. 그냥 내가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그죠? 이 메뉴가 어디 있다고요? 통계 분석에서 회기 분석에서 적합도 그림만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통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뭘 해줘야 돼요? 회기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죠. 회기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적합 회기 모형. 그래서 반응은 판매액, 그 다음에 계량형 예측 변수는 광고비. 이건 18 버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는데, 아니 18 이전 버전에는 나눠져 있지 않는데 얘는 나눠져 있네요. 그래 놓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순서도 바뀌네요. 2016, 그러니까 그 미니탭 16 버전은 요 회기 방정식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얘는 밑에 쪽에 있네요. 그죠? 밑에 있죠. 판매액은 2.25 플러스 1.981 곱하기 광고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식 나왔죠? R제곱 여기 있죠. R제곱. R제곱이 뭐라 그랬어요? 결정계수. 이 결정계수가 의미하는 그 의미는 뭐다고요? 이 식이 점들을 몇 퍼센트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요? 72.76%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 28%는 이 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오류니까, 오차니까.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떨어진 정도가 저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회기를 보셔야 돼요. 회기의 P값 얼마? 0.002. 그죠? 분산 분석에서 0.00인데 H0 어떻게 돼요? 기각이죠. H0가 뭐였을까요? 기울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0이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기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기식의 의미가. 그래서 얘가 귀무가설이 회기식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회기식의 의미가 있다. H0가 기각됐으니까
회기식의 의미가 어떻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계수가 점점 줄어들고 점들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P값이 0.05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분산 분석에서 이 회기에 의한 이 P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이 회기식은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 일단 이 결과에서는 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회기식을 구하고 R제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P값을 가지고 이 회기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요. 보시면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컨셉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PT 참조하시고요. 예측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결과에서 옵션에 가보면 가중치 메뉴가 좀 달라져서 결과 볼까요? 결과 회기 분석에서 예측 여기 별도로 뽑아놨네. 판매 개별 입력가 개별 입력가. 그래서 여기다가 20이라고 광고비를 20이라고 넣으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20일 때 적합 한 41억 8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으로 29억에서 54억 사이에 존재할 거다 이거지. 어느 정도 확률로? 95%의 확률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측을 별도로 여기서는 빼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20일 때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만약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차례대로 넣은 다음에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싶으면 좀 전에 여기에서 이제 열로 개별 입력이 아니라 열에 입력을 해버리면 어떤 열만 따닥 치면 모든 그 X 값에 대해서 Y 값을 다 예측을 해주기도 하겠죠. 신뢰 수준을 좀 낮추면 신뢰 수준을 낮추면 얘들이 더 좁아지고요. 예. 늘리면 더 넓어질 거고요.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27억에 왜냐하면 이 점들의 산포 때문에 통계기 때문에 그래요. 러프하게 이렇게 러프하게 굉장히 러프하게 잡는 거죠. 그다음에 잔차에 대한 분석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잔차들을 플러팅했을 때 뭐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고 경향성이 없어야 되고 하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 예제인데 연도에 따라서 이런 거죠. 자동차 사용 연도가 길면 길수록 정비 비용이 많이 들까요? 덜 들까요? 많이 들겠죠.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X, Y. 그 다음에 저쪽은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비가? 안 좋죠. 그렇죠. 안 좋겠죠. 쟤는 배기량과 연비의 관계죠. 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하셔서 상관 분석, 회기 분석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프 식하고 이 점하고의 이 차이를 잔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잔차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잔차가 랜덤하게 포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정규분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렇죠. 하고 여기 보면 노말 플러더블 레지듀얼 그러니까 정규분포냐 그 다음에 실제로 레지듀얼을 그 잔차를 피팅 해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그래프와 요런 그래프가 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경향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게 정규분포에 이
직선의 점들이 가깝게 모여 있거나 그러면 정규 분포인지 그리고 랜덤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있겠네요. 여기 보면 해볼까요? 여기서 분산 분석 회귀 분석에 가서 그 다음에 그래프에 가서 여기 보면 개별 그림에서 정규 확률도하고 잔차 대 적합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뜨죠. 여기서 이 점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랜덤하게 펼쳐 있어야 돼요. 또 이 점들을 정균포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려면 내 생각에는 저장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잔차를 저장을 해요. 표준화자 잔차 그냥 잔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요. 잔차를 이렇게 옆으로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 잔차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림도 똑같이 그렸지만 이제 얘가 P값을 가지고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0.05보다 작으면 H0 기각인데 이게 P값이 0.05보다 크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거예요. 0.9 얼마가 되면 더 가까운 거고요. 근데 정규 분포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 거의 없다. 설문 분석에서는 이거까지 안 하고요. 회귀 분석도 설문 분석에서는 거의 안 쓰세요. 왜 안 쓰냐면 다중회귀는 쓰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지금은 이제 단순회귀인데 이런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두 개 변수에 대해서 만약 회귀 분석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x가 6이 되고 7이 되고 할 일이 없잖아요. 얘는 회귀 분석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 독립 변수라는 게 있고 종속 변수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논문에 보면 매개 변수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뭐 사업주 의식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게 있을 거고 또 여기는 또 뭐 어떤 이런 모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거지. 그럼 여기 문항들이 막 있어. 이렇게 되네. 그럼 얘들이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이렇게 그림을 막 이제 그린다 이거지. 그랬을 때 얘들을 가지고 여러 문항 대비 여기 한 개 문항, 여러 문항 대비 또 한 개 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회귀식에 요게 영향이 있는 여기 이거 중에 여기에 영향이 있는 인자들이 뭐냐를 찾아내는 그런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은 이제 다중회귀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설문지 5점 척도를 가지고는 사실은 단순회귀를 쓸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